트럼프도 잘 알아요. 지상전을 투입하면 안 되는데 지금 지상전 말고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뭔가 카드를 쓸려 하는데 지금 사실 카드가 없으니까 얼버무리고 있는 거죠. 이란은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건 트럼프 쪽이거든요.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 전쟁이 10년 갈 수도 있는 굉장히 나쁜 데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이란은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전도 감수하겠다는 건가요?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같은 전략이에요. 단기적으로 시간이 이란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법적인 압박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또 모자이크 방어가 장기전을 위해서 설계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지금 휘발유가 4달러가 됐어요. 4달러라는 것도 잘 잊기 힘든 그거지만 지금 5달러 가는 게 금방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론의 과반 이상이 한 70%가 반대하고 있어요. 중간선거는 7개월밖에 안 남았고, 전쟁 권한법은 60일인데 4월 28일 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시간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한테 불리한 구조죠. 그다음에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소모가 돼가지고 보충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거는 연 단위의 보충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패트리어트 같은 것만 해도 1년에 700발을 만드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걸 4배를 보충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4배의 속도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800발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저게 이란 미사일 막으려면 2800발 1년 동안 생산해가지고 한 달 만에 다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도 제가 몇 주 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1, 2주 전 자료 같아요. 미국, 이스라엘이 패트리어트는 1000발 그리고 사드는 거의 100발 이렇게 소모를 했더라고요. 그 숫자는 좀 다른데 그 수준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2배 정도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고 이제 그 IEA 역사상 가장 큰 차질이다. 그래서 이게 동맹국들이 미국에 계속 압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대규모 발사하면서 이제 조금 전략 모드 비슷하게 전환된 모양이에요. 저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 모드라기보다는 이동 표적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좀 제한돼 가지고 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략 모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이 이게 전쟁을 오래 끌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란이 미사일이 다 동나면은 저 전쟁을 계속 할 수 없을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상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지상전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란이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란 외무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전을 원하지 않고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진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쟁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끝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저때까지는 이란이 절대로 물은 걸 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자이크 방어가 장기전을 위해서 설계됐고 이게 단기 충격 버티는 게 아닌 장기전을 버티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걸 20년 동안에 설계한 거고, 이걸 위해서 IRGC는 각자 경제적인 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뭐 보급이 없어 자기네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란이 파악한 미국의 패턴은 단기 고강도 작전 후에 중간 휴전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알고 이제 그 사이클마다 더 강한 조건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면은 미국이 이제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이제 가기 때문에 미국이 저 단기 고강도 작전 후에 중간 휴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금방 이제 동이 나는데 이게 전쟁에서 왜 중요한가요? 미국은 파병을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거 해외 파견을 하기 때문에 그 군수 문제가 생겨요. 장기적으로 보급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보급선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수송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장기를 못 버티니까 미국은 단기적으로 공중 폭격을 해가지고 제압을 한 다음에 빨리 끝내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이란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지금 미국이 요격 미사일 재고 감소해가지고 계속 돌파를 되고 있고 방공 레이더가 이제 이란이 이제 방공 레이더를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조기 경보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거의 늘 패닉 상태가 되는 겁니다. 15분 있다가 뭐 옛날엔 15분 조기 경보가 있었는데 지금 1분 만에 대피해야 되거든요. 1분 만에 대피한다는 대피를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게 대피를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인 피로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한 100만 명이 탈출했다 그러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언론에서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살기 힘든 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의 최종 목표는 뭔가니까 어쨌든 상당한 상처를 입지만 살아남은 이란이 앞으로 핵 억지력 주장을 더 강하게 할 거죠. 그래서 이란은 핵 억지력 재건을 명분을 확보하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면은 이제 저걸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공습만으로 전쟁이 안 끝나면 미국이 지상군 카드까지 볼 가능성도 있나요?
예, 그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해병 원정대하고 해병 원정대가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은 한 2,400명 정도 되고 거기에는 F-35나 공격 헬기나 포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사단 82 공수사단인데 이게 한 2,000명 정도, 2,000명이 2,400명 정도 된다는데 이게 이제 18시간 어디든지 이제 강화 투입을 할 수 있는데 저기가 있어가지고 전투 병력이 한 3,6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그 작전 목표가 있는데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거 460kg 뭐 이런 걸 하는데 저것도 작전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 하르그섬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르그섬도 저게 거의 의미가 없는 작전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은 이란이 밸브를 잠그면 다른 데로 돌 수 있고 저 수출 터미널에 지금 현재는 하르그섬을 이제 90%를 사용하는데 밸브를 나머지 그 터미널이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하르그섬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란 포병이나 이제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면 침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침공에는 너무나 많은 그 군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냥 대통령한테 최대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 뭐 전면 침공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힘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거 말고도 몇 가지 시상전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르그섬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준비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란은 계속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지상군만 투입하면 이제 이란은 그 목적을 달성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군을 한번 투입하고 나면 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안 보낸다 그랬어요. 미국 보고 보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보낼 수 있는 군대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제한된 지상작전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란의 협상 압박이나 호르무즈 재개 레버리지를 이제 좀 제기할 수는 있는데 강력하지 않고요. 두 번째 실패하는 경우에 미군 사상자가 급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간선거에 치명타가 되는 거죠. 저 카드를 쉽게 쓸 수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잘 알아요. 지상전을 투입하면 안 되는데 지금 지상전 말고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뭔가 카드를 쓸려 하는데 지금 사실 카드가 없으니까 얼버무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지상군은 어떤 핵심 지역을 급습하거나 단기적으로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단기 임무용 정력이지 장기간으로 이란 내부에 깊숙이 작전하려면은 중장갑이나 물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지금 운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협상 압박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려면 최소한 어떤 조건이 먼저 맞아야 하나요? 협상장에 나오는 조건이 이란이 제시한 조건이 5개가 있습니다. 저게 공격을 완전히 중단한다. 그리고 전쟁을 다시 재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전쟁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보장한다. 그리고 그 레바논을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 포괄적으로 전쟁을 종료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러니까 저게 될 때까지 계속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란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미국이 제시한 것은 이제 거의 뭐 완전 포기하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호르무즈에 대해서 이란 권한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상 중에 공격받지 않겠다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전후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최소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신뢰가 붕괴됐거든요. 여러 번 협상하면서 계속 그 협상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배신을 했고요. 미국이. 그리고 아그라치 외무장관이 뭐라 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협상하면서 공격을 받았고 미국은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다시 협상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을 안 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미국 협상 안 하려면 어떻게 해놓으니까 미국이 그야말로 그 자기가 보증 서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협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예를 들어서 그 신용 불량인데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어디 가서도 미국이 협상안을 내면 미국 말을 누가 들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은 이제 자기 혼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증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신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누가 미국에 보증을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를.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무기를 때리고 있으니까 뭔가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고 저게 이제 이란은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촉박한 건 트럼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협상에 나오는 최소 2가지 실질 조건은 공격을 중단하거나 대폭 감소해야 됩니다. 폭격하면서 협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자가 있어야 되죠. 뭐 파키스탄, 오만, 카타르 혹은 중국 같은 이런 데가 있어야 되고요. 협상이 가능한 시점은 아마
트럼프가 4월 28일 전후로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권한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중간 선거를 앞둔 여름 정도까지가 협상이 가능하고, 그거 지나고 나면은 트럼프도 협상 요인이 없어요. 협상 하나 안 하나 뭐 다 그야말로 이제 기회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전쟁이 몇 달에서 2년, 10년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이제 나쁜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카드가 있는데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고 나면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지상 작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에 좀 보충했어요. 현재 이제 미군이 병력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란 전면 침공의 전조로는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30일 MEU, 11 MEU, 80일 공수사단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USS 트리폴리, 이게 거의 뭐 항공모함 수준입니다. 이제 상륙 강세함인데 F-35B가 20대 있고 오스프리나 뭐 MH-60 시호크나 그다음에 공격 헬기 바이프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말고도 이거는 상륙 헬기에서 그러니까 함정에서 표적으로 목표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USS 샌디에고, 이거는 이제 상륙 수송함입니다. 우리 같으면 독도함 비슷한 그런 함정인데 수송 헬기나 그다음에 LK기라 해서 공기 부양정을 밑에 싣고 있다가 이렇게 가고 있고, 상륙군은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실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LPD 이제 뉴올리언즈 이제 산안토니오급 상륙 수송함인데 이것도 아까 함정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륙 수송함도 항공모함처럼 이 방어하는 이제 구축함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구축함보다 좀 규모가 큰 게 이제 순양함이라 그럽니다. 미사일 순양함인데 그 위에 가운데 보시면 헬기 착륙장 옆에 이제 수직 발사대 셀이 있죠. 저기로 이제 때리는데 여기에 122개의 이제 셀이 있어가지고 SM2, SM3 뭐 SSM이나 뭐 1M, SM6나 토마호크나 이런 걸 발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어크 헬기를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 이런 예, 굉장히 큰 이제 구축함보다 또 순양함입니다. 티콘데로급이라는데 이 함정은 이제 서서히 퇴역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함정이고, 요거 말고 또 하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이제 라파엘 파렐타라는 건데 이것도 아까 수직 발사대 토마호크나 SM2, 3, 6가 있고 대잠 로켓도 있고 MH-60 이제 RS 이런 헬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말고 보통 잠수함이 2척 정도 호송을 합니다. 수중에서 이 세력들을 공격할 그 잠수함들이나 이런 세력들 다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는 6,000톤급 공격 원잠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로스앤젤레스급입니다. 그래서 어뢰관이 4개가 있는, 그리고 하푼도 있고 토마호크도 있는 이런 잠수함이고, 잠수함은 은밀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또 한 척의 잠수함은 버지니아급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보다 굉장히 큰 7,800톤짜리 잠수함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 MEU도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는 함정이 좀 적습니다. 아까 같이 상륙 강성함은 아니지만 이제 상륙 준비단으로서 세척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USS 벅스가 있고 그 LPD 상륙 수송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컴스톡이라 해서 덕후형 상륙함이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요거는 박스라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상륙 강성함과 똑같은데 약간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F-35나 오스프리가 있는데 오스프리가 주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형 수송함인 CH-50 슈퍼 스텔리온이라는 게 4대가 있고, 그리고 H-1G 바이프가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륙 헬기에서 이제 주로 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이건 LPD인데 이것도 이제 독도함하고 비슷한 그런 급인데 기본적으로 산안토니오급 상륙 수송을 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것도 상륙군은 한 700~800명 할 수 있다. 공기 보양정이 있어가지고 함정에서 내려가지고 상륙 돌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USS 컴스톡은 아까 LSD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항공지원을 하지만 LCAG이라는 공기 보양정으로 이제 상륙 돌격하고 함안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사단은 이제 약 3,000명 정도로 전개하는데 C-17이나 C-130 수송기로 주로 하고 있고, 해상이 아닌 공중병 잠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죠. 이 82 공수사단은 굉장히 정예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든지 작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엘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2 공수사단을 투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인물을 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합치면은 상륙 보병이 요 이제 82 사단에는 한 2,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0명에서 1,800명 되고
아까 상륙 그 MEU에서 한 1200명에 2400명 합치면 한 3,4,000명, 한 4,000명 정도가 전투 병력이고 나머지 지원 병력이다.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장기 지상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 투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발대로 가가지고 이제 장악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제가 그 대안을 이제 몇 가지 해봤습니다. 카르그섬 이야기가 있고 카르그섬은 이제 이란에 석유를 수출하는 그 터미널이 있는 그 섬이고 캐슘섬은 호르무즈 해전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동안은 이제 보안 해랑을 설정하는 작전이 있고 그것보다 훨씬 동남쪽에 차바르 항구가 있는데 이 상륙할 수 있는 4개 작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상륙 수 있는 게 동그라미 가서는 1, 2, 3, 4번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번의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4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륙자들이 군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저 상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코탕섬 이 상륙이 옛날에 월남전 하면서 이제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번 있었는데 저 똑같이 저게 상당히 어렵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카르그섬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큰 섬 캐슘섬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버라인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지역이라서 힘들고 이것은 되게 힘들다. 그래서 뭐 카르그섬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자살 유무에 가깝다 이렇게 봤습니다. 캐슘섬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점령도 되게 힘들고 점령했다 하더라도 이란의 내륙에서 굉장히 공격받기 쉽게 돼 있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닐 거라 보고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보안 해령을 설정한 문제는 영국 해군이 주도하는 뭐 이런 다국적 동맹을 구성해 가지고 기뢰 제거를 하는 드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다고 보는데 이것 자체도 원체 이 작전하다가 IRGC의 드론이나 미사일에 사거리를 노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빨간 선은 거의 통행하지 못하게 기뢰 같은 거나 여러 가지로 막아놨고요. 지금 파란 동그라미가 있는 저기 한 6km 정도 되는 겁니다. 저기를 이제 이란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6km 지금 왕복하니까 한쪽에 3km 정도밖에 안 돼 있죠. 배들이 다른 데 다 모이고 저 파란 동그라미를 통해서 이제 통과하는데 저기 이제 하루에 뭐 한 열 몇 척 통과하면 많이 통과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통행료 받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밑에를 통제한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 볼 수 있고 영국 해군이 사호형 신형 구축함으로 좀 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 작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아마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평가해 보니까 사실상 좀 힘들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차바르 항구 상륙이 그나마 좀 가능하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지리적으로 좀 이점이 있고 이란의 남동쪽 끝에 있어가지고 헤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데다가 이란의 주력인 A2AD를 조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쪽에는 조금 그 이란의 그 페르시아하고 좀 다른 사람들 좀 살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군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고 그 근처에 이제 차바르 공항도 있고 공항을 점령하면은 이제 공수부대를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걸 방어하려면 차바르 진입하는 도로가 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미군이 이란군의 반격 경로가 예측 가능하고 공중에서 차단이 용하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점령해가지고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거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근처에 오른쪽이 차바르고 왼쪽이 이제 코로나크인데 저기를 장악하면 저 2개 항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전력을 추진할 수 있는 데다가 또 보시죠. 그 다음에 보면 이쪽에 이제 도로가 빨간 화살표에는 3개 쪽이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군이 저기를 들어올라오면 접근로가 상당히 제한하기 쉽기 때문에 저거 장악하기 쉽지 않나. 그러니까 저게 가치 자체는 크게 없는데 일단 장악이 용이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발루치스탄 주거든요. 여기가 약간 발루치족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란 인구의 한 2, 3%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분리주의 운동도 있고 CIA가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작업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발루치스탄 해방군이라는 게 있어가 이란 보안군과 좀 교전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체포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 지역에서 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전투원하고 아프간, 파키스탄 국경의 발루치 민병대를 모집해가지고 대이란 지상전 보조 세력으로 활용해서 북서부에 있는 그 크루드족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 양쪽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전쟁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큰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지상 투입을 하려면 저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빨간 표시가 이제 차바르항이고 그 오른쪽이 바로
이제 파키스탄이거든요. 그럼 파키스탄이 이제 카라치부터 이제 몇 개 항구가 있죠. 가다르까지. 그래서 이게 본래는 인도가 파키스탄을 우회하는 항구로 자바를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연결되는 건데 역설적으로 저 동그라미 칠한 쪽 세 개가 이제 자바르인데 파키스탄의 항구들인데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제 미군이 만약에 전력을 추진하면은 이제 후방 기지가 좀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쏟아놓고 앞에 자바르에 어쨌든 전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계속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미국이 엄청나게 장기전을 계획한다면 저기를 들어갈 공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걸 한다면은 MU 함대를 가지고 자바라항에 진입을 하고 집중화력을 구사해가지고 해안 방어 시설을 제압해가지고 일단 MU가 이제 상륙을 하고 그리고 그 전쟁기지 FOB를 설정한 다음에 82 공수부대를 이제 전개하고 그래 거점을 확장하고 강화를 한 다음에 그 안정을 하면서 발루치 현지 세력을 통합해가지고 내륙 작전을 확대하는 그래서 장기 지상전을 전환한다. 그런데 이란도 이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준비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 방어 교리로 어디든지 3단계 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세계 도로에 방어 준비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상작전이 용이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봐가지고는 지금 자바르가 좀 가능하고 동시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북동쪽에 있는 크루드족 하고 그 CIA에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미군한테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끝까지 회유를 하면은 거기에 들어오면 양쪽에서 이제 전쟁을 하면 굉장히 장기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하고 무관하게 굉장히 오래 끌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 이제 자바르 항구 상륙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항구 상륙이 작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장기전이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전을 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를 트럼프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상작전을 한다면 나머지는 대부분 실패할 공산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게 유일하게 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지상작전을 할 때 저걸 하면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시간이 굉장히 많고 한다면 저걸 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같은 데는 저걸 동의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할 군사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런 작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지상전을 해도 이란한테 압도적 유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의 무의미한 작전이 될 수 있는데 저 말씀을 왜 드리는 거니까 지상작전을 하는 것처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작전을 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예측해 보기 위해서 했는 거고 가장 그래도 의미가 있는 작전이 적은데 저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작전 자체는 다른 것보다 성공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